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나무즘 인테리어의 김수세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인테리어 전반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구성 자체는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할 때 어떤 자재와 어떤 아이템들, 그리고 그 자재의 특성과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안내를 하나씩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일 강의는 사실 좀 책에서 나올 법한 내용, 뭐 이 자재는 이렇다, 저 자재는 저렇다, 그런 내용보다는 실제로 적용했을 때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려볼 예정입니다.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자재와 특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디자인 컨셉에 따른 뭐 적용 사례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준공 전에 반드시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체크해야 될 준공 전 검사 항목들,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저희 실내 마감 재료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항목은 창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외기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재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건설 현장에서 내부 마감 공사는 샤시를 기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셔도 돼요. 이제 골조가 체험으로 지어진 다음에 샤시가 쓰고, 그래야 내부의 습식 공사라든지 조적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에는 이 합성 수지 창호를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합성 수지 창호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PL 창호, 이제 플라스틱 창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1990년, 90년대 후반 정도쯤에는 신축 현장들을 보면 이런 합성 수지 창호가 아니라 AL 창호, 소재가 알루미늄으로 된 창호들로 많이 준공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PL 창호를 쓰는 이유가 기존에 쓰이던 창호들에 비해서 내구성이나 단열성, 외기를 막아주는 성능들이 훨씬 더 우수해서 최근에는 이 합성수지 창호들을 공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폴딩도어. 폴딩도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상공간 위주로 적용이 많이 되셨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폴딩도어 자체가 어떠한 내부 구조의 디자인적 포인트 요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재 창호와 알루미늄 창호. 제가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죠. 앞서 보신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널리 이용이 되고 있지만, 반대로 이 목재 창호나 알루미늄 창호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퇴폐하고 있어요. 목재 창호 같은 경우는 소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목재이다 보니까 건기와 우기, 계절의 변함에 따라서 뭐 건조도 했다가 수축도 했다가 팽창도 했다가 변형이 이제 일어나니까 외기를 막아주는 어떤 부재로서는 조금 부적합하겠죠. 하지만 대신에 최근에 상공간이나 카페, 커피숍 같은 인테리어 내부 공사에는 오히려 아주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디자인 컨셉으로. 그리고 알루미늄 창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많이 이용됐고 점점 퇴폐하고 쓰지 않는 창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창호의 종류에 대해서 살짝 짚어드린 이유는 추후에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이제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내가 생각하는 건축물에 창호들이 어떤 제품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는 정말 적합한 제품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면 체크가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PL 창호에는 단창과 이중창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확장, 쉽게 말씀드리면 발코니 쪽에 설치되는 창호, 그리고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또 분합 샤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기를 최초에 발코니 쪽에 있는 단창에 한번 막아주고, 그리고 또 그 통과되는 외기를 내부에 거실 분합 샤시가 한번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외기를 총 2번 차단을 해서 내부 공간이 실내 공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창호의 종류는 이제 시스템 창호예요. 보시면 저희 건물도 이제 시스템 창호의 한 종류겠죠. 이제 사실은 주상복합 건물에 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PL 샤시, 합성수지 창호에 비해서 훨씬 더 고가이고 훨씬 더 단열 성능이나 기능이 우수한 창호의 종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개폐 방법에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창호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슬라이딩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런 시스템 창호는 틸트 앤 턴으로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 원하시는 대로 작동이 조절 가능하시죠. 근데 보통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내구성이나 단열성은 더 우수하다고 하지만 이런 시스템 창호를 적용을 해서 오히려 더 춥다라는 추위를 호소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이런 시스템 창호 위에다가 PL 창호를 더 시공을 한다든지,
그리고 남는 두께만큼은 단열벽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마감을 지으는 방법도 있으니까 반드시 고가인 시스템 차고를 적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샤시를 봤을 때 프레임이 차지하는 면적은 사실은 크지 않아요. 대략 면적이 10%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90%는 거의 유리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외기를 막아주는 샤시의 성능은 프레임보다는 유리의 기본적인 스펙이 좌지우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복층 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으로 샤시에 적용되는 유리가 페어글라스의 형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리의 두께가 저희는 보통 표현을 할 때 22mm 유리의 두께의 적용이다, 24mm 유리 두께의 적용이다, 이런 표현들을 흔히들 많이 쓰는데요. 그 두께를 나타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유리의 두께가 24mm는 아니에요. 보시면 페어글라스이기 때문에 외부 쪽에서 들어가는 유리 하나, 내창 쪽에 들어가는 유리 하나, 그리고 내부 사이에 공기층, 이 두께를 포함해서 22mm 또는 24mm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단층으로 유리가 구성됐을 때보다 외기가 들어왔을 때 이 유리가 한 번 막아주고 내부에 함유되고 있는 이 건조 공기층이 한 번 더 다 차단을 해주니까 당연히 기능적인 면에서는 단층 유리보다는 복층 유리가 훨씬 더 우수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샤시에 들어간 유리는 모두 페어글라스다 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로이 유리라고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로이 유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샤시의 유리에 로이 시스템 코팅 처리를 한 번 더 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코팅 처리를 하느냐? 자, 저희 유리는 복층 유리니까 한 장, 두 장, 중간에 이 공기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럼 외기가 이쪽에서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외부 유리의 내측 쪽에 코팅 처리를 한 번 더한 제품이 로이 처리가 된 유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건축주분들이나 일반 고객님들 많이 응대나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뭐 디자인적인 포인트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뭐 단열이라든지 거주 공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능적인 면에서 기능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들 성향에 따라 다르신데 로이 유리를 적용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당연히 초기 투자비가 드는 건 단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거주를 하시면서 난방비 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적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가격은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창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같은 샤시, 창호다 하더라도 브랜드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브랜드가 있고 왜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를 많이 선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내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LG 샤시 TV 광고에서 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사실은 국내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LG에서 취급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슈퍼세이브 3, 슈퍼세이브 5, 슈퍼세이브 7, 3, 5, 7 이렇게 구성이 나눠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7은 고급형, 5는 중급형, 3는 보급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명칭은 보급형과 고급형인데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 사실 샤시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적인 스펙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리의 두께는 동일하니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드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잡이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레일의 형태, 레일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또는 유지 관리가 쉽게 내측에 있는 레일들이 블랙으로 컬러가 입혀져 있다든지 아무래도 화이트로 된 레일보다는 블랙으로 된 레일이 또 오염도는 조금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형이다, 내가 샤시만큼은 정말 최고의 좋은 제품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면 슈퍼세이브 7으로 진행하실 고객님들도 있지만 나는 이것보다는 기능이다, 기능이 우선인 거고 그리고 차라리 이런 디자인 포인트 같은 경우들은 집안 내부 인테리어에 다른 항목에서 적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보통 3 정도로 추천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3나 5, 7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지만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LG 샤시를 우리 집에 시공을 할 건데 본사 정품이 있고
LG 대리점 제품이 있어요. 이제 일반 분들이 많이 미스를 하시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길 가시다가 LG 간판이 있어서 나 샤시 계약했어요. 그럼 이게 LG 본사 정품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LG 본사 정품인 줄 알았지만 LG 대리점 제품인 경우도 꽤 많아요. 그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신 이 항목에 있는 이 제품들은 일반 대리점에서는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3, 5, 7 같은 경우는 본사 정품만 취급이 가능한 거고 시공이 된 이후에 저희가 정품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거는 저희 10년 무상 AS라는 브로셔가 걸려요. 그 브로셔를 받으면 아 내가 정말 LG 본사 정품으로 시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LG 대리점 제품이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LG 본사 정품인지 LG 대리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인지 스펙이 서로 다르니까 알고는 구매하셔야겠죠. 그래서 요거 이해가 안 가는 게 품질도 그렇지만 가격 그쵸. 가격 차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대충 대략적으로 뭐 금액 차이 같은 경우는 평형대나 스펙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3나 5의 차이를 전 한 5% 정도 보고요. 3에서 7으로 넘어갈 때는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선택들을 하실 때는 제가 경험상 보면 5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많이 없으신 것 같고요. 아예 보급형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아예 고급형 7 기준으로 가시던지 이렇게 조금 나뉘시는 것 같아요. 열 전들 이런 거는 뭐 똑같 네, 기능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5나 7 같은 경우가 3보다 대략 한 10몇 mm 정도는 더 바의 두께가 두껍긴 한데 외기를 막아주는 성질에는 크게 큰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KCC. LG 브랜드가 샤시 업계에서는 뭐 1등이다, 가장 선호도가 많다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면 KCC 제품도 물론 샤시 사업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KCC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도 LG 제품보다는 조금 더 금액대가 괜찮아요. 10에서 15% 정도는 LG 샤시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브랜드 네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가성비도 LG에 비해서 괜찮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KCC 제품도 뭐 LG 제품과 마찬가지처럼 24mm 유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세요. 그리고 벽면의 두께가 얇은 벽체도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두꺼운 벽체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KCC 제품 같은 경우는 0.1체형이라 그래서 샤시의 벽면의 두께만큼 이렇게 통바가 붙어서 나오는 시공 자체가 가능하세요. 만약에 이런 통바 시공이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단창을 시공하고 벽체에 남는 부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목공사나 별도의 마감 공사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 현장들에서 이렇게 0.1체형 샤시를 적용을 하시면 당연히 비용 세이브 절감을 가꿀 수가 있겠죠. LG의 뭐 슈퍼세이브 7에 로이도 적용을 하고 모든 걸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예산 대비해서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KCC 제품에 24mm 유리 적용하시고 여기에서 로이 시스템 적용하시면 제 경험치상 오차 범위는 있습니다. 거의 슈퍼세이브 3 일반형하고 금액대가 거의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로이 시스템을 하나 더 얹혀서 가져가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는 것도 하나의 좀 팁인 것 같아요. 그러면 LG의 보급형 샤시하고 금액대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한샘. 혹시 한샘에도 샤시 사업을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셨나요? 네. 한샘에서도 샤시를 생산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 쪽으로 가신다고 할 때는 한샘 샤시도 괜찮아요. 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금액대 같은 경우는 LG, KCC 그리고 그 다음에 한샘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샘에서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은 KCC나 LG 같은 경우는 샤시 사업을 한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브랜드 네임도 있고 인지도가 많이 널리 펴져 있지만 한샘 같은 경우는 사실 샤시 사업보다는 가구, 주방이라든지 한샘 바스 욕실 이런 걸로 좀 유명한 기업이에요. 근데 샤시 사업을 후발주자로서 이제 막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뭘 하냐면 26mm 유리를 적용을 해줘요. KCC나 LG는 24mm였는데 얘네는 26mm 유리를 적용을 해주고 로이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로이 시스템 기본으로 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유리 두께도 기존보다는 더 두꺼운 유리고 로이 시스템까지 적용을 했는데도 비용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가성비다. 샤시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난 가성비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샘 샤시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한샘 샤시만의 특성이 있어요. 보통은 일반 샤시가
유리와 프레임을 고정하는 부위에 접합되는 부위에서도 어떻게 고정이 되냐면 실리콘 마감 처리가 돼요. 근데 한샘 샤시 같은 경우는 가스켓을 이용해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실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절이 변하면서 삭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변색도 되고요. 근데 가스켓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조금 더 내구성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